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법학, 특히 법철학과 과학기술 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편향의 완화와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점과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바로 목차를 좀 보시면요. 차례 보시면 크게 한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각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의 편향과 차별, 사례와 쟁점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그 편향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례들을 통해서 불거진 주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간략하게 덧붙이고요. 그 쟁점에 대한 이제 소개와 이어서 바로 이 AI로 인한 편향에 대한 일반적인 좀 전반적인 분석 그리고 전망을 또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절, 4절이랄까? 세 번째, 네 번째 파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괄호를 쳐놨습니다. 세 번째는 AI의 편향과 차별을 다루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이고요. 네 번째는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제가 이 발표를 맡았을 때에 이 발표의 제목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편향성 완화와 공정성 제고라고 좀 살짝 모호하게 일단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히 이제 네 번째 법적 제도적 방안이랄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대응이랄까요, 좀 포괄적으로 그런 쪽을 조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짝 또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또 제가 이렇게 관련된 논문을 좀 쓴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글을 하나 쓴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출간된 거라 그거를 좀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AI의 편향과 차별에 대해서 일단 좀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같이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만한, 좀 생각해 볼 만한, 또 그리고 이제 답을 좀 이렇게 나눠볼 만한 그런 포인트를 좀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제도적 방안이랄까 하는 것은 살짝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AI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 또 혹은 불공정성이랄까요?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이 정원석 교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편향이나 차별이나 불공정성을 뒤집으면 공정성이니까요. 같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고 또 어떤 성격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이미 좀 기조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로 인한 편향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서 AI는 제가 머신러닝 요즘 많이 가장 AI의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 특히 이제 딥러닝 기반의 AI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AI가 애초에 이제 학습을 하는 AI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하는 건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들의 이제 집합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정한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모종의 패턴을 추출해내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이제 되는 셈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기반 AI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일종의 패턴화 또 모델링을 통해서 AI의 어떤 기본 알고리즘이랄까요? 하는 것이 이제 구축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의 어떤 인풋을 추가로 개별적인 인풋을 넣고 또 그로부터 어떤 개별적인 아웃풋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 하에서 이 나온 결과로 산출된 아웃풋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종이나 젠더, 연령, 외모 등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그러한 어떤 편향이나 차별의 어떤 한 요인, 그 차별의 어떤 그 기준 면에서 비추어 볼 때에 상당히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편향이나 차별로 판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이제 원리하고 사례는 뒤에 좀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관련 도서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이 챕터 책을 그냥 넣어봤습니다. 또 지금 다 일단 영어 원서로만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일부 책들은 뭐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서 앞에 여기 왼쪽 위에 책 두 권이죠. The Black Box Society라는 책하고 Weapons of Math Destruction. 두 책이 이제 2015년, 2016년 각각 좀 상당히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었고요. 이 AI의 편향과 차별이라고 하는 이 쟁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이제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물론 뭐 AI 이전에 또 일반적인 뭐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포괄적으로 디지털 사회 전반에 이런 편향, 차별 문제 이런 것은 뭐 일찍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새로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책이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이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일종의 블랙박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떤 또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또 학습이 되는지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뭐랄까요? 산출된 결과물, 아웃풋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그것의 어떤 편향이나 차별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뭐 유사한 두 관련된 책들을 좀 잠깐 언급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이 AI 이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드러난 편향과 차별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기조 발표에서 뭐 언급된 사례도 있고 해서 겹치는 건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구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인데요.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이 구글 이미지에서 닥터라고 검색했을 때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남성 닥터 위주의 사진 위주로 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nurse라고 하면은 여성 위주로 사진이 검색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의 이미지고요. 제가 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편향이 상당히 좀 줄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구글에서 좀 줄었고요. 네이버인가 국내 이 엔진에서 검색해 보니까 뭐 남성 여성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 속의 의사와 간호사들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뭐 학술적으로 그걸 참고하기는 좀 약간 곤란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편향이 인식이 되고 포착이 되고 또 관련 구글 회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적절하게 뭐 극단적으로는 자료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또 적절한 조치를 일단 취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례도 일종의 구글 검색의 문제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키워드를 unprofessional hairstyles라고 해서 헤어스타일인데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라고 검색했을 때 또 오른쪽에 프로페셔널한 헤어스타일 검색했을 때 보시면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좀
대체로 좀 인종적으로는 흑인의 이미지가 위주로 많이 뜨고요. 그러면서 헤어스타일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반면에 프로페셔널한 헤어스타일로 검색을 하니까 백인 여성 위주로 이미지가 나오고 또 상당히 우리가 보통 익숙한 좀 단정하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뜨죠. 근데 사실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헤어스타일하고 동일한 의미는 아니겠죠. 또 이제 언프로페셔널 경우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헤어스타일에 해서 동일한 의미는 아닐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에 어떤 편향 같은 것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례는 구글의 자동 완성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에 검색창에 어떤 그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키워드와 연관된 소위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연관된 가능한 검색어들을 쭉 밑에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 선택을 해서 검색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구글이 제시해주는 이 자동 완성 기능에 따라서 제시해주는 그 검색어들의 후보군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women need to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검색어들이 추천하는 검색어들이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편향적이다, 젠더 편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연관해서 많이 뜨더라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조금 이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게 몇 년 전에 제기된 문제라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했을 때 구글 측에서 아예 관련 이 검색어들이 뜨는 거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죠. 근데 또 이제 이 women need to가 아니라 뒤에 뭐 이렇게 주동사를 바꾼다거나 뒤에 어떤 동사를 좀 또 바꾼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뭐 여성 문제만이 아니고요. 인종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또 특정 종교에 대해서 관련된 키워드들 가지고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전히 일정한 편향이 나타나는 것, 또 때로는 조금 심각한 차별이라 할 만한 것이 나타나는 것도 여전히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글에 검색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women shouldn't 왼쪽에 보이죠? 혹은 women shouldn't나 women should 했을 때에 지금 조금 글자가 작게 보이는데 여성은 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로 쭉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뭐 women shouldn't have rights, 그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투표해서는 안 된다. 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women should 하면은 뭐 집에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should be slave, 노예에 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상당히 이제 아주 차별적인, 차별 넘어서서 혐오적인 걸 수 있죠. 이런 게 지금은 검색해 보시면 다 삭제가 되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 이제 그 표현들을 바꿔서 보시면 여전히 좀 그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까 그 기조 발표에서 제시됐던 것과 동일한 그 챗봇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테이 사례인데요.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상에서 이 챗봇이 답한 그 응답 내용이 상당히 이제 인종차별적인 혹은 뭐 성차별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얘는 히틀러 얘기니까 히틀러가 옳았다 뭐 이런 식의. 이건 뭐 인종차별, 성차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도 또한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편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글의 사진 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 앱에서 보시다시피 뭐 다양한 풍경 사진에서부터 인물 사진까지 다양하게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 이 사진들은 대체로 다 뭐 구글의 방대한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 앱에 대해서 이제 또 사진 앱에 일종의 그 레이블이 붙습니다. 구글이 붙인 레이블이. 그래서 뭐 고층 건물이다, 스카이스크레이퍼다, 뭐 비행기다 등등 레이블이 붙는데 이 밑에 보시면 그 흑인 이제 남녀 커플에 대해서 고릴라라고 레이블을 붙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을 구글의 사진 앱이 레이블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백인 위주로
그 데이터 백인 위주의 그 어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뭐 몇 년 전에 제기된 것들이라 그 다음에 사례의 번호를 제가 원래 하나하나 다 다르겠는데 아마 지금 그냥 통일을 시켜버리신 것 같네요. 1, 2, 3, 4 쭉 7, 8까지 가는데 뭐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을 다 아시는 아마존 그 몰에 쇼핑몰에 그 이제 채용 AI죠. 이게 또 이거 역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이 채용 AI 아마존 측에다가 그 많은 이제 직업을 찾는 어떤 그런 지원자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제 보내면 이 아마존 채용 AI가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거기서 추려내고 해서 좁혀서 후보자를 좁혀서 인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인데요. 그런 이제 아마존의 채용 AI가 상당히 이 여성 지원자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그래서 점수를 짜게 주고 박하게 주고 상대적으로 남성 이용자들에게 더 후하게 주는 가산점을 주는 뭐 이제 그런 식의 남성 이용자한테 가산점을 준다기보다는 여성 이용자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감점을 주는 식으로 작동을 했죠. 그 결과 이런 식의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애플 이런 그 굵직한 그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의 어떤 그런 남성 직원의 숫자가 더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기술 직종 쪽으로 이런 그 기업에서 남성의 점유 비율이 훨씬 높죠. 이거는 사실 뭐 이 채용 AI 때문에 꼭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과관계가 반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인사 작업을 다 했을 때에 이미 이런 식의 성 어떤 그 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AI에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채용 알고리즘도 뭐 유사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남성에 대해서 남성의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혹은 뭐 또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그 남성이 주로 가질 만한 직업군으로 또 여성이 지금 가질 만한 직업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편향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혹은 뭐 인종 간의 편향도 드러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표는 일단 이 남성 여성 아니죠 인종이네요. 백인 이용자들한테서 주로 잡 관련된 이제 광고죠. 잡 관련된 광고를 남성 이용자들한테 주로 저런 직업 관련된 광고들을 남성 이용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이용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백인이 아니라 흑인한테는 상대적으로 또 좀 다른 잡 광고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편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잠깐 말을 조금 꼬였는데 여기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고요. 요 표는 지금 그 백인 흑인 인종 간의 편향이고요. 비슷한 버전인데 또 남성 여성 버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인 선발을 하는 AI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뭐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I 사이트에서는 역시 그 이제 뭐 첫 번째 컨테스트에서 백인 여성을 이제 상위에 소위 우리로 치면 진선미였죠. 거기다가 이제 다 선발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백인 여성들의 데이터 이미지를 위주로 학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차 대회부터는 그게 주최 측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범 위험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 컴퍼스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까 역시 그 기조 발표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AI의 편향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만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해설을 붙인 건 없고요.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한 거라 그냥 제가
그거를 좀 모아서 요약해서 포인트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뭐 이거 제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냥 남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이 AI의 편향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플랫폼 산업에서 뒤쳐져 있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AI와 관련된 다른 중대한 이슈라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AI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가장 많이 우리가 좀 접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과 위험의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보안, 그죠? 어떤 해킹, 보안,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일 겁니다. 이런 문제에 또 가장 많은 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또 왜 현 시점이고 왜 한국이냐, 특히 왜 현 시점이냐, 이 앞서 보여드린 예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소위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서 그 문제들에서 그 AI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다가 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금융, 의료 등등 여러 가지 그 각 부문 영역에서 이 AI, 이런 식의 AI의 활용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거나 아주 활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안전 문제나 보안 문제에 비하면 이런 식의 편향과 차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덜 심각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AI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 활용 범위를 앞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것이 뭐 우리가 그 세계적인 뭐 플랫폼 기업을 AI의 플랫폼 기업을 가지냐 가지지 못하냐고 또 상관없이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의 특성이 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차별과 편향 문제에 특별히 예민한 글쎄요. 뭐 사회 분위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에 상당히 이 상존해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편향된 인식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더 이제 이어지고 또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AI의 편향 문제는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뒤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따라서 이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편향 문제로 인해서 AI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AI를 활용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단순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뭐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더 큰 혜택이 있는지를 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자기 정당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반대로 AI의 어떤 그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AI는 인간보다도 훨씬 덜 편향적일 것이다. 또 심지어 가치 중립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신뢰를 할 우려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는 인간에 의한 의사결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AI한테 의사결정을 이제 내맡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AI에 의한 독재랄까요. 그래서 또 혹자는 데이터주의, 데이터를 아주 맹신하는 걸 넘어서서 종교시하는 것까지도 우려를 했죠. 물론 이거는 뭐 당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로부터 편향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쉽게 그냥 AI한테 돌리는. 그러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 설계자도 있겠고, 그죠? 제조자 관련된 또 있겠고, 판매자 또 이용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들 속에서 책임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AI에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AI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해서 AI가
나서서 책임을 질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뭐 설계 제조업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 변명, 책임 회피의 어떤 이게 그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 이 학술대회 주제니까요, 연관지어서 몇 가지 제가 포인트하고 또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이고요. 좀 구체적인 어떤 디펜스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분석의 출발점으로 기본적으로 AI가 활용하는 데이터라는 게 뭘까 하면은 결국은 이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경험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데에는 어쨌든 편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편향이다, 문화적 편향이다라는 말이 이미 앞에서 제시가 됐었죠. 그것이 데이터 편향으로 묻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는 결국은 세계로부터 온 것이고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모종의 편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특성상 또 사람이 설계자가 선택해서 입력하는 특정한 데이터셋을 입력값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 자체에 또 내재할 수 있는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앞에 1, 2번에서 언급한 인간이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에 의해서 그 데이터셋 자체의 편향이 또 묻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이 알고리즘에는 단순히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뭔가 이 학습을 통해서만 형성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딥러닝 같으면 레이어를 몇 개로 구성하고 각 레이어마다 어떤 변수들을 레이어에 대응을 시킬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설계죠. 그런 식의 기본적인 설계를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편향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설계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웃풋도 편향을 띠게 된다는 것인데, AI 편향의 요인을 좀 보시면 아까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AI가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또 학습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소위 사전적인 AI 처리에 이제 사전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편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에 또 뭔가 편향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나 해석하는 어떤 태도에 일정한 편향이 있어서 데이터가 편향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도 우리가 요인을 논할 수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사전적인 편향의 경우에는 아까 좀 비슷한 설명을 앞에 해주신 것 같은데, 소위 상호작용 편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이런 머신러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하면 생각하는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은,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미리 알고리즘을 설계자는 그냥 사실상 확정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단순히 이런 이제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종의 알고리즘이 상당 부분 데이터셋에 의존해서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학습을 통한다고 할 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학습에 이제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AI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방대한 데이터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편향,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어떠한 데이터셋을 선별해서 넣을 것이냐 할 때 선별해서 불거지는 선별로 인한 편향,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보면은 왼쪽에 사전적 편향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I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편향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단계마다 사실은 다 기입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저 그림이 조금 약간 오해의식 소지가 있는데, 인간의 편향은 사전적인 편향에서만 관여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사후적 편향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를 놓고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냐에 따라서 편향적이다, 차별적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편향은 결국은 이 세 단계의
각각에서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넓게 보면 결국은 저런 AI의 어떤 작동에 있어서 작용에 있어서 뭐 이런 사전적인 데이터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도 AI 작동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AI 편향을 넓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편향이 다 AI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인간의 편향이 AI 편향으로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또 조금 이제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면요. 우리가 쉽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AI에 의하지 않고 인간이 직접 판단한다면 그런 편향은 완화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 조금 더 답이 있었는데 저의 조금 약간 나이브한 답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편향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편향은 때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생존의 전략이자 기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거는 불가능한 건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이거죠. 인간의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편향을 없애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조금 뒤에 지금 급하네요. AI의 편향과 인간의 편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편향이 뭐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더 클까, 더 심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나이브하지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좀 나이브하지만 답을 시도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인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편향이 운이 좋으면요, 혹은 뭐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뛰어나면 AI의 어떤 아웃풋에서는 우연히 혹은 뭐 의도적으로 뭔가가 그 편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로 인간에게서 그 나타나지 않는 편향이 AI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편향들이 흔히 나타나는 편향들이 결국 AI에게서도 흔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사실은 AI 편향이 양적 질적으로 더 크거나 더 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 빅데이터는 AI가 이제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세계 혹은 실제를 얼마나 잘 표상할까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 또 뭐 사회 구성주의다 등등 또 여러 그 철학적인 전통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뭐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제 세계하고 사실 상당히 괴리가 크다. 인간이 구성한 것이다라든가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담론들이 많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좀 나이브하지만 세계를 일정 부분 표상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좀 상식에 좀 더 가까운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편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저의 관찰인데요. 물론 좀 약간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딜레마이긴 합니다. 만약 빅데이터가 실제를 표상한다면 빅데이터는 실제의 편향까지도 고스란히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 편향을 다룰 수 없는 한 빅데이터의 편향을 다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빅데이터가 실제로 표상을 하지 않는 경우 뭐 그렇다 해도 빅데이터 상에서는 실제와 무관하게 편향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편향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좀 아주 비관적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 결국은 이 딜레마는 몇 가지 가정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실제 표상 정도 또 우리의 인간의 편향을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여부 이런 거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AI 편향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이 스스로의 편향을 일정 정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진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편향이 다 나쁜 편향, 없어져야 할 편향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좋은 편향, 나쁜 편향, 허용할 수 있는 편향과 허용해서는 안 될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리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구별하기는 어렵다. 물론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의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정성의 기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적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또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편향을, 인간의 편향을 다루는 물론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시도를 해왔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AI 편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제가 좀 초과해서 뒤에 뭐 어차피 그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 넣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얘기,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고 하면 그 보편적인 윤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념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의 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편향에 대한 어떤 법 분야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공유하고 고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어떤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의 어떤 내재적인 속성 및 구조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리즘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대량의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배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에 자동화된 추론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인간의 개입 및 통제 없이도 데이터 포함, 배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배제가 특정 집단 및 계층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이로 인한 차별 및 편견의 문제는 심화된다고 할 텐데요. 형사사법, 예측적 치안, 그리고 또 의료 등의 영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비대위성 문제로 인해서 차별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차별적 결과를 영속화할 수 있다는 어떤 문제 제기들이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적절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알고리즘은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만 작동하지 않고 이용자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및 조정되므로 개발자의 편견 및 선입견이 반영될 가능성 역시 이제 존재하고 있기에 이제 알고리즘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 집단 혹은 의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공정성 등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난제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한 개발자 역시도 이제 해당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추론 과정 및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문제와도 이제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알고리즘 편향성의 비의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어떤 이들을 달리 취급하게 될 때 이제 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늘 제기되게 됩니다. 법의 표면에 어떤 구별의 기준이 제시될 때뿐만 아니라 그런 구별 기준이 드러나 있지 않을 때에도 어떤 차별의 영향, 임팩트 그리고 또 의도, 인텐트를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차별 그리고 또 평등권 침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알고리즘 편향성은 비의도적으로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차별적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법에서 이제 평등권을 논할 때 그리고 차별 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의 어떤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될 텐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의 어떤 기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등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 차별 및 어떤 편향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정한 기준을 변수로 삼지 않았을 때에도 이제 차별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차별 문제를 다루는 어떤 법의 기준 역시도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쟁점은 이제 앞에서 발표에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알고리즘 공정성의 상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곧 이제 알고리즘 공정성 판단의 어떤 주관성 그리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컴퍼스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이제 예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컴퍼스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프로퍼블리카의 경우에는 결과의 평등을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흑인 피고인이 실제 재범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았다. 반대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백인 피고인이 실제 재범할 비율은 더 높았다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을 제조한 이제 이퀴번트 사 그리고 당시 이제 노스포인트사에서 역시도 또 다른 공정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곧 예측적 동등성 predictive parity의 기준으로 따르면 자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흑인이 백인보다 실제 구속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반영할 때 컴퍼스의 알고리즘은 동시적으로 공정할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며 결국엔 양쪽의 공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위험평가 점수라는 것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정한 공정성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자기적인 개입이 되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편향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설정한 어떤 우선순위 및 변수의 가중치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이제 편향성 관점을 주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이제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평가가 상대적이라는 점은 알고리즘의 설계 및 개발 주체의 다원적인 구성과 더불어서 공정성 기준을 설정하는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어떤 전제를 이끌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법의 과제는 사전적, 사후적 단계에서의 어떤 절차주의적 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서 주목하는 어떤 가치규범으로서의 윤리가 갖는 독자적인 속성은 특히 보편화될 수 없는 규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적인 프로그래밍은 대표적인 난제라고 할 텐데요. 결국 알고리즘 책무성, 알고리즘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리고 감사 가능성을 골자로 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어떤 절차주의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법적 효과와 같이 개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에 의해서 온전히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주의적 법제를 통한 참여권의 강화, 시민 주권의 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고양하는 방향성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공적 내지 준공적 수준에서의 공개 및 감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때에도 하나의 난제는 알고리즘의 개발 주체 및 투명성과 영리성의 상충적인 관계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 및 개발하는 사기업에 대한 공적 통제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의 개발 주체인 사기업의 영업비밀과 같은 법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일정 범위 및 수준의 권한과 재량을 인공지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인공지능 편향성의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 대 인간의 의사결정 간의 양자택일적인 관점을 버리고 균형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정책을 고안할 과제를 던져둔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은 인간의 부주의 및 실수에 기인한 판단 오류를 감소시키고 인간의 편견 및 선입견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을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컨대 사법 영역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어떤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알고리즘 편향성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이 무의식적인 지평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냄으로써 기존의 왜곡된 사회 현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이 가져오는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및 차별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